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다른 펜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하는지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숙소는 강릉의 독채 펜션이에요. 강릉에서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지에 가까운 성산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약점도 있지만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을 잘 활용한 곳입니다. 황토스테이 179 펜션 사장님은 지난해 400평이 조금 넘는 땅하고 그 땅에 통나무로 만들어진 3동의 작은 건축물을 포함해서 약 4억 초반에 구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7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땅이 좀 커서 초기 투자금이 좀 들기는 했는데 황토스테이처럼 촌집을 독채 펜션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1, 2억 이내로 매수를 하고 1억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총 한 2, 3억 이내로 창업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펜션은 직영공사를 해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이곳은 촌집을 구매해서 가꾼 숙소이기 때문에 세련되지 않아도 되고 빈티지한 모습을 연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부분 없이 참 괜찮았어요. 직접 둘러보니까 손때가 묻은 모습 같은 이미지도 참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사장님은 매수 후에 하나씩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운영 방식이나 건축물의 활용 그리고 객실의 스타일링에 대한 연출까지 이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받아보고 싶어서 현장 상담을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펜션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참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몇 가지 요즘 트렌드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출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조언한 부분만 좀 더 연출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멋진 독채 펜션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방문했던 지난 1월 초에 첫 손님을 받았던 펜션, 완전히 신상 펜션 강릉 황토스테이 179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션은 잘 깔린 왕복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이런 집을 참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은 참 잘 찾으셨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사장님이시죠? 예. 아, 이렇게 생겼네요. 처음에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작은 시골집을 매수를 해서 시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독채 펜션을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갔었는데 숙소를 꾸며놓은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인기 있는 화려한 풀빌라나 고급 펜션들에 비한다면 화려함은 부족하겠지만 그런 고급스러운 곳은 그런 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고 또 이런 내추럴한 곳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나 보다 이거 그죠? 네, 이제 얼마 이제 붙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잘 해놓으셨네요 이것도. 조명 같은 게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그 태양광으로 해. 아, 차는 진짜 이렇게 한 2대 정도 되면은 그죠? 2대, 한 3대까지도 될 수 있겠는데? 아, 차를 이렇게 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아, 그럼 여기는 뭐 바베큐나 이제 이런 걸로 쓰는 네, 거죠? 야외 바베큐장으로. 야외 바베큐장. 저기는 불멍하고 그죠? 네, 바베큐를 저기서 하지는 않죠. 네, 지금 여기서만 네,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만요. 가능은 하겠어요. 가능은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으면 뭐 이런 데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겨울이야 추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그냥 쉽게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런 네. 걸로 해놓으신 거고요. 바비큐 여기서 샀나 보다, 그죠? 네? 바비큐 여기서 하셨었나 봐요. 예, 기름 냄새가 이렇게 나네요. 예, 어저께서 좀 다 해가지고. 아, 어저께. 손님을 받으셨던 아니 거죠? 어제는 저 가족들이랑 가족들하고요? 지금 아직 시장도 그게 아니라 가지고. 외부 요것도 하셨네요. 요것도 꽤 비싸던데. 뒤쪽에는 뭐가 없는 거죠? 지금 안에 담긴 거 저기를 이렇게 뭐 여기 이 길이 어떻게 되는 길인가요? 이 길이? 이제 저기 전으로 해가지고 저 끝까지 저 소나무 데까지. 아, 길이 있긴 있어요. 네네. 뭐 산책로 같은 그런 건가요? 그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아니, 산책로 같은 걸로 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 큰 땅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닫힌 공간이에요. 전으로 돼 있어서 작물을 재배할 수는 있는데 이곳은 작물 재배보다는 이제 지금 독채 펜션이 잘 된다면 나중에 한두 채 더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는 마치 공용 카페 공간처럼 생겼어요. 안에 작은 냉장고나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펜션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그 용품들을 담아두는 공간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입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마치 한 커플 또는 한 가족만 이용이 가능한 듯이 보이는 작은 방 같아요. 굉장히 프라이빗해 보이죠. 이런 모습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마치 식당이나 술집의 VIP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공간을 각종 음료나 냉장고 같은 그런 가전이나 용품들을 채워서 용품들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변화를 줘서 좌식으로 만들고 저녁에는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겠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공간에는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널찍한 관리실이 있습니다. 국방색이네요. 예? 국방색으로 해놓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오히려 예쁜 척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건 더 오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진에서 본 거하고 그냥 딱 똑같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는 빼서요. 아, 맞아요? 네, 안마의자는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건 다 이쁘고 등 색깔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전부 다 노란색? 네, 제가 이따가 다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일단은 네. 보고서 어이구야, 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냉장고예요? 예, 냉장고 왔어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다 있네요. 객실 안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것들까지 있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펜션은 어차피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는 공간이에요. 만약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날 퇴실하고 각자의 집에 가서 세탁하면 돼요. 장기 투숙이 가능한 그런 숙소를 렌트해줬다면 이런 가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1박에 3, 4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비싼 객실을 일주일 이상 머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세탁기가 있다면 조금은 편리하겠지만 예약률이 크게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객실에 둠으로 해서 운영주 입장에서는 손님들한테 이용 방법을 알려줘야 될 때도 있고 고장에 대한 응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사용료, 전기세도 더 들겠죠. 그래서 저는 펜션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관리 품목을 늘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펜션 객실은 전체적으로 통나무가 보이는 내추럴한 분위기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공간은 일부러 예쁘게 꾸미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돼야 될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객실 내부에 생각보다 색이 꽤 많았는데 이 색상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포컬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객실에 시선을 집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실에서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접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강한 인상을 못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포컬 포인트는 거실에서 잡기로 했어요. 거실이 마치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사용하는 거실처럼 생겼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죠. 둘러앉아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실 스타일링하고 연출 방법 그리고 마케팅 방법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포컬 포인트라는 거는 새로운 공간에 들어섰을 때 눈길을 잡아두는 공간이나 사물 등을 말합니다. 독채로 만들어진 공간에 넓은 노래방도 있어요. 아주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 노래방을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1박에 얼마죠? 금액이가 지금 올려놓은 게 30만 원 정도 온 것 같던데? 예, 40, 3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0, 32요? 주말에 40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진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노래방까지 있고 놀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두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족이 아니라 저쪽까지 가면 세 가족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나와서 네. 이걸 추가를 했을 때 저기를 이제 열어주는 방식. 아, 여기만 먼저 사용하고. 네, 6명까지 여기를 사용. 아, 네. 추가적으로 지중하면은 이제 저기를 열어주시고. 다른 걸 하려다가 공간 사용하는 게 너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는 뭘로 쓰시는 거죠? 또 원래 여기도 이제 제가 처음 계획할 때는 저 바베큐장이요. 공용과처럼 이제 이렇게 바베큐장, 이렇게 바베큐장을 원래 계획했다가 네. 이걸 한 팀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 공간이 약간 이제 지금 음, 애매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기 인덕션도 있네요. 인덕션도 있고, 거기 실내 바베큐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네. 이것도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아, 근데 원래, 아니다. 그 얘기는 뭐 이따가, 합시다. 궁금한 거 많아요, 저도. 일단 펜션 둘러보고. 연못도 있었는데, 연못은 계곡물이 흘러서 순환이 되는 구조고, 특별히 연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양이 참 예쁘게 잡혀 있었어요. 사장님은 연못을 수영장이나 온천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반대를 했어요. 객단가를 50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온수 수영장 운영에 대한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 때문에 운영이 버거워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돼서 설치비하고 히팅에 따른 연료 사용료를 모두 채우면 되겠지만 안 됐을 때도 고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이 연못하고 연못 바로 위에 있는 이 작은 그 실내 바베큐장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펜션 광고에 필요한 연출은 일단 사진입니다. 이 공간은 잘 연출한다면 사진이 정말 잘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민하는 두 번째 실내 바베큐장 공간은 연못을 바라볼 수 있는 쉼터로 바꾸라고 전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여기 앉아서 연못을 멍하니 바라보면 어떨까요? 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아, 문도 이렇게 됐구나. 별실도 있었습니다. 별실 내부는 다른 건물들하고 내부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곳은 메인 객실이 아니고 조금 전에 봤었던 본관동이 다 차고 이제 추가 인원을 신청하게 되면은 추가 인원이 투숙하는 말 그대로 스페어 객실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객실 내부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어떻게 연출해야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지 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방은 세련된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빈티지한 모습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도배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당장 바꾸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도배를 새로 할 일이 있다면 패턴이 들어간 좀 촌스러운 디자인을 입히라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정이 낮을 때에는 천정에 밝은 확산등을 다는 것보다는 조명빛이 눈높이 아래에 이렇게 음영이 쳐지는 게 더 좋습니다. 빈티지한 벽지와 낮게 깔린 음영이 참 잘 어울리는데, 사실 며칠만 더 일찍 컨설팅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죠. 제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 도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내추럴한 독채 펜션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에는 화려하고 막대한 투자로 숙소를 만드는 분들보다 이렇게 오래된 집을 사서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꾸미고 영업하는 숙소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식의 촌캉스를 즐기기 좋은 숙소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곳을 다녀온 다음에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슬로건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렸었는데, 이후에 예약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다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펜션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영업을 잘할 수 있어요. 객단가를 엄청나게 높이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이 참 합리적인 창업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숙소, 강릉 황토스테이 179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